안녕하세요. 한빛비즈에서 책을 알리고 있는 비즈맨입니다. 이 채널은 출판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직접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골라서 구독자분들과 소통하기 위해 만들었는데요.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누가 김부장을 죽였나입니다. 2018년 7월에 출간된 신작 누가 김부장을 죽였나는 가로 140mm에 세로 205mm의 크기, 쪽수는 256쪽입니다. 본문의 종이는 클라우드라는 종이로 만들었는데요. 맥주를 들이부어 만들어서 이름이 클라우드는 동일한 두께의 다른 종이보다 가볍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종이로 만든 다른 책은 스웨덴 소설 오베라는 남자가 있겠네요. 누가 김부장을 죽였나? 언뜻 보기에는 추리소설 제목 같아 보인다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문득 이 제목을 처음 보고 소설가 이기호의 작품 김 박사는 누구인가가 떠올랐습니다. 이 소설은 정말 충격적인 결말을 보여주는 단편인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누가 김부장을 죽였나는 과로 사회의 저자로 유명한 김영선 교수님의 신작입니다. 김영선 교수님은 사회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여러 대학에서 사회학, 노동과 쉼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노동 문제의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는 노동시간센터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사회학 박사가 사회 문제를 지적하는 책을 냈다니 노잼의 기운이 스멀스멀 몰려온다고요? 그러나 직장인이라면 공감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책입니다. 마치 친구와 회사 뒷담화를 까는 기분이랄까? 이 책은 주 52시간 근무 시대가 왔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야근을 하는 분, 기본급만 따지면 최저임금 수준인데 각종 수당으로 떡칠되어 야근을 해도 야근 수당을 일하는 시간만큼 제대로 못 받고 계신 분, 저녁이 있는 삶이 뭔지 도저히 모르겠고 퇴근하면 시간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슬픈 분, 이런 분들이라면 읽고 공감과 위로 그리고 각성과 각오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도입부에서부터 우리의 뼈를 때리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가를 갖기 위해 여가 없이 지낸다. 행복하기 위해 행복 없이 산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한다. 더 버틸 것을 주문받으며 자조와 냉수에 휩싸인 채 메마를 대로 메마른 삶을 살고 있다. 몇 년 전 해외 만화 사이트 도그하우스 다이어리에서 세계은행과 기네스북의 정보를 토대로 국가별 특징을 그림으로 나타낸 적이 있는데요. 일본은 로봇, 캐나다는 메이플 시럽, 프랑스는 관광, 북한은 검열로 표시되었습니다. 한국은 어떻냐고요? 보시다시피 일중독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산업시대에는 노동시간이 생산성을 보장했던 핵심 변수였습니다. 장시간 근무는 근면으로 미화됐죠.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은 산업역군 소리를 들으면서 살인적으로 혹사당했던 겁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오래 앉아 있는다고 생산량이 과연 늘어날까요? 아니죠. 충분히 짧고 굵게 빡! 연평균 근로시간이 2000시간이 넘는 대한민국, OECD 국가의 전체 평균 근로시간이 1763시간인 것에 비해 약 300시간이나 많습니다. 이것은 OECD 평균보다 1년에 한 달을 더 일하고 독일보다는 넉 달이나 더 많이 일하는 수준이라는데 대한민국의 1년과 OECD의 1년은 다른가 봅니다. 이렇게 폭력적인 장시간 노동 속에서 일하고 있음을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쩌겠냐, 다들 그렇게 일한다, 우리는 그래도 평균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과연 그 평균이 의미가 있을까요? 헬조선에서 어디가 더 뜨거운 지옥불인가 덜 뜨거운 지옥불인가 비교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딘들 안 그렇겠냐, 모두가 이렇게 살아 라는 자조가 오랫동안 쌓여 지금의 사태를 키워왔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할까요? 회사에서 눈치 주는 것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우리의 월급 명세서를 들여다보면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포괄임금제. 면접을 보고 회사에 합격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을 연봉의 액수를 듣습니다. 많은 이들이 각종 수당까지 포함시킨 총액을 듣죠. 이런 경우 야근을 더 많이 해도 주말에 근무를 더 해도 그 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건데 참 거지 같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책의 저자는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며 시간의 민주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알바도 유급휴가를 가자, 포괄임금제 아웃, 이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주어진 시간을 주체적으로 누리려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잘리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걷어낼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개인의 시간 관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기형적이고 이상한 상황 속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버린 이상한 나라. 그렇다고 무턱대고 이민을 갈 수도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책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긴 시민들의 힘으로 대통령도 바꾼 나라인데 무엇을 못할까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씩 목소리를 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부터 저는 우선 칼퇴를 칼퇴라 말하지 않고 정시퇴근이라고 말해보려고 합니다. 언어는 생각을 담는 그릇인데 칼퇴라고 하면 뭔가 인정머리 없어 보이고 싸가지 없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정석대로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써있는 대로 9시까지 출근하고 6시에 퇴근. 우리의 연봉도 계약서에 써있는 만큼만 받으니까요. 지금까지 누가 김 부장을 죽였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니까 잊지 말고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